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마이크 잘 들리시죠? 예. 자, 오늘은 특별히 오늘 밤 망치 부인 외간 남자를 만나다. 그것도 집으로 끌어들이다. 예. 자, 망치 부인 방에 야심한 밤 찾아오신 손님이 있으세요.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거 보이나요, 이거? 이거 손가락 4개 합쳐서 8개. 기호 8번 전국에서 8등만 하고 다니는 전당대 출마자 기호 8번 문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8번, 예, 기호 8번, 우리 문용식 사장님께서, 문용식 후보님께서, 예,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찾아주셨어요. 예, 여름 허수아비님,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고요. 자, 오늘 우리 그동안에, 지난번에 우리 문용식 사장님께서 저희 망치부인 집에 오시기로 하셨다가, 그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때 토론회 준비 때문에 못 오셨잖아요. 그죠? 그때 뭐 때문이었죠? 토론회 다음 날에 토론회가 방송 3사 토론회 준비. 토론회가 네. 네, 가을 허수아비님 감사드리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못 오셨는데 저희 집에는 못 오셨지만 대신 저길 잘하셨다면서요. 그 토론회를 잘하셨다고. 그냥 평소 실력이죠. 그건 뭐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겸손은 힘들어요. 겸손은 힘들어요. 네, 평상시 그 실력 발휘를 열심히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날 전반적인 토론이 무슨 이렇게 이해찬, 김한길 두 사람 양강구도로 몰아가는 것 같았다라는 시청자들의 불만이 좀 있었어요. 실제 그랬나요? 벌써 한 열흘 전 일이죠? 예, 그게 아마 첫 번째였을 거야, 아마. 첫 그죠? 번째. 네. 그때 뭐 이해찬 후보가 좀 집중 공격을 당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예. 그래서 그래도 나름 그 토론회 때는 좀 만족하시나 봐요? 저는 그 토론회 하고 나서 이제 됐다. 네. 3등 안에 들겠다. 다른 후보들 토론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알맹이도 없고 뭐 하러 나왔는지 모르겠고 야, 이제 됐구나 했는데 웬걸 전국을 다니면서 뚜껑을 열고 보니까 계속 8등이야, 계속. 네, 그러고 있습니다. 토론과 표는 다르더라. 그렇지. 또 현장에서 연설과 표는 다르더라 하는 걸 제가 지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기가 막힌. 예. 오늘도 지금 다른 후보들은 바빠서 여기 못 와요. 왜 바쁘냐? 대의원 선거잖아요. 내일이 충주에서 충북 대회거든요. 세종시와 충북 대회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후보들은 충주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그 대의원들 이렇게 모아놓고 선거운동 하죠. 식당에서 밥도 사주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선거운동 다 그 조직이 움직이면서 이게 3, 4, 5 이렇게 대의원들 모아놓고 선거운동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모아놓을 뭐 이 조직이 없어서 네 만날 대의원도 없고 그래서 내가 믿을 것은 망치 부인뿐이다. 내 인생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믿을 것은 망치 부인뿐이고 망치 부인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밖에 내가 믿을 구석이 없다 해서 뛰어왔습니다. 저만 한가합니다 지금 이날 밤에. 감기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아니 왜 감격하셨나? 아니 갑자기 눈물이 앞을 가리시나? 아니 제가요 자꾸만 그 8등이 나오는 바람에 네. 제가 너무나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감기 걸렸잖아요. 그 기호도 참 희한하게 뽑았어. 희한하게 내 기호 뽑은 내 스텝 손목땡이를 잘라버릴까 싶은데 왜 하필이면 기호 8번을 뽑아가지고 8등하게 만들고 제 옆에 항상 후보들이 그 대회 가면 기호 순으로 앉아요. 1번, 2번. 이건 딱 정해져 있어요. 1번, 그렇지, 맞아요. 이거 그 순서대로. 제 옆에 기호 7번 이종걸 후보가 앉아있는데 이종걸 후보는 계속 7등이야. 계속 7등.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이거 진짜 이거 너무나 이 과정을 보면서 참 저도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근데 네. 근데 우리 좀 얘기를 좀 차근차근 해보자고요. 그러시죠 뭐. 예. 근데
어머, 보일러맨님. 어우, 888. 처음 와, 받는 숫자예요. 예. 오, 예, 보일러맨님, 감사합니다. 8888. 예. 기호 8번, 88하게 힘을 내라. 해서. 아, 뭐 그런 감사합니다. 뜻이군요. 아, 그럼 888. 88 날라다녀라. 8번이 88 날아라. 해서 888입니다. 예, 아, 8번이 88 날아라.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8,888을 쏘고 싶으나 너무 그건 그러면 안 돼. 너무 법의 심하잖아. 위반이야. 그건. 예.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마시고 예. 그걸로 됐습니다. 예, 오리나무님 감사드리고요. 네, 하여튼 이제 우리 문용식 사장님 지난번에 안 오셔가지고 네. 우리 망치 부인의 방송을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신다부터 시작해서 뭐 망치 부인한테 뭐 삐지셨다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았는데 지난번에 뭐 이렇게 안 오시기 저 때문 아니죠? 아니 난데없이 갑자기 지상파 3사 방송이 잡혀가지고 그리고 그 방송 TV 토론 준비하는데 저 혼자 하다 보니까 밤새워서 원고도 만들어야 되고 해서 도저히 짬을 못 내서 내가 방송 예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못 지켜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생각이 났다. 여차에서 내가 못 간다고 미리 망치 부인 그리고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라고 했거든. 그런데 그 기호 8번 뽑은 그놈아가 내 도와주는 스텝이 있는데 그 친구가 8번을 뽑아서 제가 지금 8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놈아가 그 사실을 사전에 반드시 망치 부인한테 전해라 한 걸 또 깜빡하고 안 한 거야. 해서 망치 부인은 내가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고 나는 못 나간다고 미리 말을 전해라고 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고 이런 불상사가 그 친구가 8번 뽑았어요. 그 손목덩이하고. 승원아 왜 그랬니? 네. 자, 여러분 이제 모든 의혹이 좀 풀리셨죠? 예, 우리 손방울님, 러브앤라이프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지난번 방송 안 온 거는 여러분들께 이해 좀 해주시고요. 여름 허수아비님 또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그러니까 문용식 사장님께서, 문용식 후보님께서 이번에 민주통합당의 이제 대표 경선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민주통합당 전당대회라는 거죠.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 대표 경선에 이제 출마를 하신 거예요.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네. 예. 근데 사실 뭐 국회의원도 안 되셨잖아요. 국회의원이 안 되신 것도 역시 조직표가 모자라서 안 되셨는데. 그건 제 잘못이죠. 무슨 조직표 탓을 하겠습니까? 그건 제 잘못이고 여러분 저 그렇게 뻔뻔하지 않습니다. 그건 수구리 할 때는 수구리 할 줄 알고 내 잘못이니까 우리 피차간에 아픈 상처는 그만 건드리죠. 그거 왜 과거 경선에서 떨어진 그 아픈 상처를 또 끄집어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좌우지간 이게 국회의원도 안 됐는데 이번에 당대표 더 높은 거를 그러니까 이제 지역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때 안 됐잖아요. 그럼 이제 대부분은 그 다음에 거기 도전해보려고 애쓰는데 이번엔 한 단계 위로 올라가갖고. 저는 될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 최고위원 지도부 선거 출마했잖아요. 안 되잖아요. 또 나갑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제가 또 나가니까 그런 불상사가 없게 하려면 미리미리 도와주세요. 알죠. 이게 당 대표 경선에서 떨어지면 더 위에 거 간대. 이 조국을 생각하신다라면 빨리 전화들 돌리세요. 네. 알고 있는 민주당 대의원들 모두 전화하셔서 그런 불상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않게끔 하시려면 저를 이번 당대표 선거에 반드시 붙여주셔야 한다. 안 그러면 더 큰 고생이 생긴다. 이제. 사상 최초의 국민협박식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될 때까지 한다. 될 때까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빨리 아는 민주당 대의원들 전화번호를 빨리 습득하세요. 이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빨리 여기 우리 문용식 대표님을 문용식 후보님을 민주당 최고위원회로 들어보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 자, 좌우지간 그래서 이 민주통합당의 지도부 경선에 좀 나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저 말고 7분의 후보가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두 지금 8명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저 말고 7분의 후보는 전부 다 최소한 재선이야. 기본이 3선, 4선.
많으면 6선까지 있어요. 예, 그렇게 여의도에서 그렇게 재선, 3선, 4선, 6선까지 그 화려한 선수라고 아시죠? 선수. 예. 그 선출된 횟수, 당선된 횟수, 그걸 선수라고 그럽니다. 그런 화려한 선수를 쌓으신 분들이 다 7분이 다 그래요. 또 전화를 또 우리 집사람인데 제주에 있는. 받으셔요. 우리 제주에 있는 제 집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나 지금 저 아프리카 TV 망치 부인 출연 중이야. 출연 중이 지금 전화 와서 받고 있어. 내가 끝나고 전화 줄게. 예. 죄송합니다. 사모님 전화는 이제 예, 무서워서요.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애처가 다음 단계 아시죠? 경처가. 이게 받아줘야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선수를 훌륭하게 쌓으신 분인데, 저는 저 혼자, 원외, 국회의원이 아니란 거죠. 원외에. 그리고 저 혼자 평당원. 제가 얼마 전까지 인터넷 소통위원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당직을 맡고 이런 선거에 나간다는 것이 뭔가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이 형평성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이제 던졌죠. 그래서 지금 저는 원외에 배지도 없고 무슨 위원장도 아니고 대의원도 아니야. 대의원도 아니고 이런 평당원입니다. 그런데 왜 도전했느냐?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그 여의도에 재선 3선, 4선, 6선 이렇게 한 동안 여러분들 살림살이 나아졌어요? 이 지금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 정리해고 문제, 비정규직 문제, 사교육 문제, 이런 이 지금 사회 고질적인 양극화, 이런 문제가 해결됐나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의 정치를 잘하고 대한민국이 다 이렇게 함께 잘 사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제가 뭐하러 도전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화려하게 선순환을 쌓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여의도 안에서 그건 통하는 것이고, 여의도 바깥에 국민들 살림살이 삶은, 생활은 그닥 나아진 것이 없고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거 도저히 그네들한테 맡길 수 없다. 나라도 나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목소리를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과감하게 도전했습니다. 그렇게 도전을 하셨는데 네. 지금 꼴찌하고 있습니다. 꼴찌. 8등이잖아요. 네. 8등 아닌 것도 한번 해보셨다면서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제가 4선 의원을 2번 가볍게 누르고요. 3선 의원도 2번 가볍게 눌러서 제가 3선, 4선 의원 킬러입니다. 예, 제가 6등도 한 번 하고 7등도 이렇게 2번 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중. 그 바닥에서 꿈틀꿈틀 기운이 이렇게 막 꿈틀꿈틀.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터질 줄 몰라. 예, 그러고 있습니다. 저 꼴찌만 한 거 아닙니다. 비록 누적 꼴찌지만 과정에서 좀씩 이런 것도 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꼴찌 그러면 되게 이제 마음이 상하는데 가령 이제 우리 김근태 의원님 살아계실 때 그 당내 경선에서 꼴찌했었잖아요. 그때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었거든요. 그 대선 후보할 때. 그랬지. 근데 이상하게 문 사장님은 8등을 딱 했다는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안 나쁜 거야. 왠지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안 나빠요. 그죠? 그러니까 당사자도 안 나쁜데 누가 나쁘겠어? 보통 이제 8등 그러면 되게 기가 꺾이겠구나, 막 좌절하겠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포기하고 그럴 것 같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위축되는데 왠지 문 대표님을 생각하면 옛날부터 왜 안 되면 더 좋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더 오기가 생기고 막 더 막 올라가려고 하는.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긴 했는데 본인은 진짜 어떠셨어요? 계속 꼴찌를 해오면서. 처음 하기 전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대의원 선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룰은 아시죠? 대의원 선거 쭉 해서 30% 비중 주고 국민참여선거인단 권리당원들 해서 70% 해서 지금은 그 30% 대의원들 순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의원들은 이 민주당 구조가 희한해서
전부 다 지역위원장, 현역 의원이 대의원을 임명해요. 해서 그 위원장의 의중에 따라서 이 표가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리고 그 위원장들은 어디 계파 소속이거나 그런 말 많이 아시잖아요. 친노거나 어디 뭐 호남이다, 뭐 누구 개다, 486이다, 다 이렇게 계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계파는 특정 대선 후보하고 이렇게 딱 그 맥이 다 있죠. 뭐 문재인 개다, 손학규 개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정세균 개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특정 대권 후보에 속해 있는 어떤 계파에 또 그 계파에 속해 있는 위원장이 어떻게 오더를 주는 거,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에 따라서 대의원들 표가 움직여요. 근데 저는 어디 계파 소속 아니잖아요. 무계파. 정치 신인인데 무슨 계파가 있겠어. 저 옛날에 계파 있었어요. 김근태계. 근데 돌아가셔가지고 이놈의 개가 어디 뭐 어디 의지할 데가 있어야지. 제가 아버지 돌아가신 서름을 톡톡히 보고 있는데 이 개가 없어졌어. 개가. 그래서 저는 뭐 어디 계파도 아니고 누구 특정 대선 후보 대리인 아바타도 아니고 혼자 독립군이기 때문에 대의원 선거에서는 정말 어려울 거다 하는 건 처음부터 예상했죠.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솔직히 계속 꼴찌할 줄은 몰랐어요. 계속 이 정도 할 줄은 모르고 내 믿는 구석이 또 있어서 그래도 대의원들이 표 한 표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겠지. 그런 대의원도 있겠지. 했으나 결과는 처참하게 15표, 네, 18표. 남들 50표, 100표 얻을 때 저는 15표, 18표 이렇게 얻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줄은 알았으나 이렇게 내리꼴찌 할 줄은 몰랐다. 이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근데 왜 솔직하죠? 제가. 본인은 왜 이게 자꾸 8등 계속해서 이렇게 순위가 안 오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지요? 표를 못 얻으니까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그 표를 못 얻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아니 대의원들은 누구 개에 누굴 밀어라라고 조직적 투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번 표는 누구, 2번 표는 누구 이렇게 다 줄서기 짝짓기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 대의원이 표를 2표 행사해요. 하면은 그 지역위원장이 1번은 누구 찍고 2번은 누구 찍어라 이렇게 그 줄서기와 짝짓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그리고 뭔가 미래를 위해서 뭐 내 한 표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한 그런 부스러기 표를 모아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대의원들의 그런 표를 모아서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비록 울산에서 첫 경선에서 15표 얻었어요. 하지만 그 15표는 150표, 1500표보다도 더 값진 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뭐라나 이제 다른 후보들이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 이제 저도 오늘 아침에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그 서울시당 후보가 전화를 직접 했더라고요. 누구님? 막 이러면서 직접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화로 대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략하는 그런 선거운동도 하던데 그런 쪽은 시도 안 해보셨나요? 본인이 직접 이렇게 전화들을 하고 있던데.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이게 전국을 돌면서 당일치기 행사를 해요. 당일마다 매일매일 돌잖아요. 하면은 연설도 있고 또 그 중간중간에 TV 토론도 있고 또 이동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일정이 빠듯해요. 그래서 그 밑에 좀 스텝이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짱짱하고 역할 분담이 많이 되어 있고 하면은 딱 그 후보가 할 일만 하면은 이렇게 많이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제가 연설 원고도 손대야지, TV 토론도 준비해야지, 뭐 또 해야지 해서 솔직히 일일이 이렇게 다 전화 드릴 만한 이 물리적인 이 여유가 도저히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일일이 전화는 못 드리고 저를 그래도 도와주신 이 연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연락드리고 감사 전화를 드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 문자 같은 거는 그 가령 이제 내일이 충남이다. 충남 대의원들한테 따로 문자를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보내도 됩니다. 보내세요. 예, 예, 그런 예. 운동은 계속 아, 하시고. 예, 예. 그래요. 여러분, 좌우지간이 솔직하고 저돌적이고 일단 무대뽀 정신으로 들이받고 보는 우리 문용식 후보에게 여러분들의 이 관심을 그리고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자, 아니, 예. 아니, 우리 저 망치분이 지금 뭘 착각하시는데 저 무대뽀 아니에요. 저 굉장히 전략적이고 굉장히 현명하게 판단해서 합니다. 무대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지금 무모해 보이죠? 무모한. 제가 스스로 문용식의 무모한 도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예. 그걸 뭐 제가 속으로 무모하다고 믿어서가 아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해서 그래 내가 여러분들한테 맞춰주마 해서 제가 무모한 도전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지 본인은 무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무모하는 무한한 모든 가능성에 대한 도전이다 해서 무모한이에요. 무한한 모든 가능성. 무한한의 모든의 가능성에 대한의 한 해서 무한한 모든 가능성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의미에서 무모한이지 그냥 뭐 안 될 일을 한다 그런 무모한이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왜 이게 아주 지혜롭고 전략적인 거냐면 제가 계파도 없고 무슨 세력도 없으나 제 뒤에는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고 민주당의 혁신을 바라는 제발 민주당 좀 새로워져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그 바글바글 끓는 민심과 이 지지자들의 이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을 제가 뒤에 이렇게 등에 업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뒤에는 이 국민과 지지자라는 이 거대한 세력이 있다. 내가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국민 세력을 가지고 있다. 이 지지자 세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런 지지자와 국민을 믿고 도전을 하는 거니까 절대로 무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의 결과는 6월 9일 날 국민참여선거인단의 모바일 투표가 딱 뚜껑이 열리면 깜짝 놀랄 결과가 만들어질 겁니다. 뭐 이렇게 본인의 소신을 너무나 가열차게 밝혀주고 계시고요. 해삼소주님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우쩌님 감사드리고 미스터김님 감사드리고요. 산들바람님 감사드립니다. 네, 자, 우리 지금 이제 왜 본인이 이 민주당 경선에 출마했는가, 그리고 지금 이제 내리꼴찌를 해오면서 어떤 심정인가 이렇게 좀 들어봤고요. 재밌는 얘기 한 가지 해드려요? 네. 에피소드? 아니 뭐예요? 아니 제가 전국을 돌면서 지금 선출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인기가 가장 많아요. 인기 폭발해요 지금. 어디서요? 그 전당대 현장에서. 어. 그 후보마다 유세단들 있는 거 알죠? 이렇게 막 다시 들고 이렇게 하는 그 젊은 애들 수십 명씩 동원해서. 내가 딱 전당대 현장에 딱 뜨면 그 모든 다른 후보 유세단이 전부 다 문용식 노래를 불러요. 왜요? 문용식. 왜? 그렇게 해도 난 꼴찌니까. 그렇게 아무리 연호를 해줘도 문용식은 꼴찌할 거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이 없어. 그 이해찬 후보 유세단이 예를 들어 김한길 하면 당장 잘리지. 경쟁자인데 그럴 거 아니에요. 김한길 선거 유세단 선거 운동원이 이해찬 해봐. 당장 잘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7명 모든 선거 운동원이 문용식에도 아니 이건 그래도 꼴찌거든. 그래서 인기 짱이다 지금 아주. 예. 또 그것만이 아니고 예. 모든 후보들이 다 저를 좋아해요. 왜요? 모든 후보들이. 나는 팔뚝이거든. 나는 가벼이 밟았거든. 특히 가장 좋아하는 후보가 누군지 아세요? 7등 하고 있는 이종걸 후보. 6등 하고 있는 6등이 누구지 지금? 6등이 조정식. 아주 좋아해요. 왜냐 자기들이 그 지도부에 들어가려면 2명을 이겨야 6등 안에 되는 거잖아요. 8명이 하고 있으니까 2명을 제껴야 되는데 1명은 제껴놨거든. 문정식을 제껴놔가지고 이제 1명만 제끼면 된다 이런 생각에 마음이 너무 가벼운 거야. 그러니까 나만 보면은 얼마나 기쁘겠어. 그래서 내가
진짜. 모든 후보들, 모든 선거운동원부터 아주 환호를 받는. 나만 그 유서장에 떴다 하면 난리가 난다니까, 정말. 그럼 뭐 하냐고요? 이런 터져나오는 인기. 이게 6월 9일 날 이제. 그러니까 터질 그래서 거다. 이번에 붙여줘야 돼. 네. 안 붙여주면 이 인기를 밀고 다음에 뭐 하는지 몰라. 올 11월에 싱수생수하고 싶지 않으면 이 양반을 이번에 최고위원회에 들여보내줘야 돼요. 어? 이 환호를 받으면서 얼마나 지금 뿌듯해하냔 말이야. 될 때까지 나가니까 저는 될 때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기 가을에 골치 네. 하나 풀려면 지금 이번에 확실하게 최고위원회 들여보내줘야 돼요. 예, 그 저기 6등 안에만 들면 돼. 그 솔직히 저 고백할 게 하나 있어. 당 대표 최고위원이 선출되란 말이에요. 그럼 저한테 질문을 해. 당 대표에 왜 나오셨느냐? 당 대표가 되면 뭐 하시려고 하냐? 이런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저 당 대표 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저 목표가 당 대표 아닙니다. 저 6등 안에 들면 돼요. 저는 목표가 최고위원이지 당 대표 아닙니다. 당 대표는 훌륭하신 분들이 하시라고 하고. 그 당대표 누가 어떤 분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나는 그걸 도와서 내가 최고위원 지도부의 한 명으로서 내가 공정하고 능력 있고 개혁적으로 내가 할 일이 있거든. 나 이걸 도와드린다고 하는 거지. 저 당대표 도전 안 하니까요. 그 당대표 도전하시는 후보분들 저한테 겁먹지 말고 당대표 열심히 하시고 저는 최고위원만 할 테니까 제발 6등 안에만 붙여주세요. 저 기분 나빠서 5등도 안 해. 6등만 할게요. 6등만. 치사해서 5등 같은 거 안 해. 6등만 해. 여러분, 이 패기로 가을에 왔다 갔다 하면 정신 없어요, 우리. 심란하니까 알죠? 기호 8번. 예. 여러분 이번에 꼭 기억하시고, 주변에 계신 그 대의원분들에게 설득하셔야 될 기호 8번. 다른 거, 그러니까 대표할 사람 아무나 하나 찍어라. 하나 남는 거는 문용식 후보에게 줘라. 안 그러면 우리 가을에 골치 아프다. 예. 자, 우리 여러분, 이게 원래 이게 1인 2표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당대표 원하는 사람 찍고 남은 한 표를 그 찌끄러기 그거를 우리 무용식 후보에게 좀 줘라. 기호는 8번. 예. 하나의 표는 8번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할 때. 선거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국민 협박형 선거운동이라고요. 예, 지금 안 뽑아주면 나중에 골치 아파질 거다라는 모종의 협박형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김님 8번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이제 이 6등을 하셔야 되는데. 화면에 나오는 모습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 거야. 내 모습이. 내 모습이 이렇게 내 모습이 이렇게 화면에 잘 나올 줄 몰랐네. 겸손은 힘들어. 우리 한번 듣고 갈까요? 해삼소주님 감사드리고요. 아우, 예, 우리 1등 하시라고 우리 또 1등님 감사드립니다. 예, 해삼소주님 또 감사드리고요. 예, 난 또 내가 이뻐 보인다 하지 않더니 본인이 이뻐 보인다. 나 진짜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처음 봤어.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 망치 부인은 화면에 보니까 실물보다 더 얼굴이 커 보이네. 실제로는 이렇지 않아요. 훨씬 더 이렇게 가냘프고 훨씬 더 이뻐요. 실물이 이뻐. 야, 여러분, 예, 우라나님, 산들바람들 감사드리고요. 왜들 웃지? 눈팅을 어머니 고맙고요. 웃는 이 분위기 뭐야 지금? 가냘프단 말이 웃고 있잖아요 지금. 단어 선택이 신중하셔야죠. 제가 솔직히 그 표를 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근데 말이 나와버리고 어떡해. 죄송합니다. 제가 국어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강들쥐 천국님 감사드리고요. 강쥐들 천국님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코믹과 선거운동을 넘나드는 여러분은 지금 사상 최초의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예. 이제 우리 아까 하여튼 조금 진지해져서, 예. 이맵님 감사드리고요. 당 대표에는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이제 그 얘기 전에, 지금 이 당대표 이렇게 경선을 쭉 보시면서, 이게 좀 아쉽다. 이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렇죠. 이 당대표 나가는 이 사람들의 뭐라고 하나 생각
이게 뭔지, 뭐 때문에 나왔는지, 그리고 상호간에 하고 싶은 얘기를 조금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끝장 토론 같은 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고 공격할 거 공격하고 비판할 거 비판하고 이런 자리가 충분히 주어져야 되는데 그 기회가 너무 적어요. 후보를 알 수 있는 게 유세장이잖아요. 그건 다 그 악만 써. 그 유세 7분인데 7분 동안 뭐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뭐 몇 번 이렇게 여러 번 하면 끝나는 거거든. 그리고 TV 토론 한다고 하는데 TV 토론도 8명이 나와가지고 1시간 40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면은 한 사람당 얘기할 수 있는 게 7, 8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이제 수박 겉핥기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고 좀 심도 깊게 따질 건 따지고 물고 늘어질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검증의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를 제대로 속속들이 알 수 없으니 뭘로 해? 하니까 조직으로 이렇게 몇 번 누구 찍어라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아쉬워요. 정말 좀 끝장 토론 같은 걸 해서 그걸 지금 인터넷으로 생중계할 수 있으니까 하면은 아마 폭발적으로 시청이 될 텐데 앞으로 제가 당대표 지도부가 되면 그 전당대회의 진행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이런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이런 SNS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후보를 검증하고 알리고 하는 걸 반드시 제가 도입하겠다. 지금 말하다 보니까 제가 열받네 이거. 이게 민주당의 지금 꼬락선이거든. 이 디지털 소셜 미디어 사회에 한 20년 30년 전에 했던 그대로 지금 전국 돌면서 이렇게 유세를 하고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이 SNS 소셜 미디어와 결합해 가지고 훨씬 더 우리 유권자, 지지자, 당원, 대의원들한테 소통을 확대하고 참여를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 아무도 그걸 고민하지 않아요. 이런 거 고민해서 차분히 준비하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멋들어지게 한 단계 이렇게 이 현대적인 정당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책임지고 고민한 사람이 없어. 닥치면 그때서 해. 그러면 닥쳐서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과거 해던 대로 하는 거지.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미리 고민해서 이걸 지금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 지지자가 이런 것을 원하니까 미리 준비하자라고 절대로 의사결정을 안 해요. 모든 의사결정은 막바지에 끝에 몰려가지고 그때서 해. 그러면 그때는 이미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해오던 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오던 대로 하면은 누가 가장 유리해?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이 있으니까 해오던 대로 하면은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유리한 방식으로 또 되고 해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구려지는 거예요. 아주 구리잖아요 하는 게. 민주당은 이 하는 행태가 구린데 그렇게 그 구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해오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여러분들 민주당이 구리지 않고 좀 이렇게 일본 말인가 이거 간지나는 거? 간지난다 이거. 간지나는 그런 민주당을 기대하시고 싶으면 좋은 말 할 때 저를 뽑아다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변화를 위해서. 그러니까는 사실은 2040 세대로부터 외면당하는 민주당이잖아요. 제가 그게 네. 출마의 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주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죠. 선거 때만 되면 후보는 한나라당 후보가 되는 꼴은 볼 수 없으니까 민주당 후보 찍잖아요. 민주당 후보가 좋아서 뭐 100%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고 한나라당이 되는 꼴은 보기 싫으니까 차선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찍을 거예요. 그런데 후보는 민주당 후보 찍고 당은 뭐 좀 더 진보적이고 좀 더 개혁적이고 조금 좀 더 뭐 2040하고 뭐 잘 통하는 걸 찍자 해서 뭐 얼마 전까지 통합진보당 찍고 녹색당 찍고 청년당 찍고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통합진보당은 지금 사단이 났지만 어쨌든 해서 민주통합당이 마지못해 찍는 그런 정당이 되어 있다니까요. 정말 제일로 좋아서 매력적이어서 정말 내가 이 당의 당원이고 이 당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이래서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지하는 당이 되어 있는데 이런 현실을 바꿔야지. 이 민주당을 혁신해서 정말로 이 마음이 가는 당
정말 우리 당. 내가 그 당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당. 그런 당을 만들어야 민주당의 미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과감하게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게 이 정도에서 광고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포부가 있지만, 사실 지금 이제 대의원 조직표가 지금 30%잖아요. 전체 중에 30%의 역할을 하는데, 네. 그 30%는 이미 다 꽉 짜여져 있는, 그 짜여진 조직표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네. 있다면, 네. 그러니까 그 30% 중에서 지금 이제 내일 충북, 모레 강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5월 31일 날 마지막에 전북 하면은 지방순회가 다 끝나요. 그러면은 이게 30% 중에 절반, 15%한 거예요. 지금 전국을 이렇게 뺑뺑이 돌고 하는 것이 이게 다 모아도 전체 유권자의 15%한 거예요. 나머지 15%는 서울, 경기, 인천이 대의원의 절반, 수도권의 절반이 몰려 있어요. 그게 6월 9일 날 현장 투표에서 15% 하고, 또 더 큰 덩치 70%가 국민참여 선거인단에서 모바일로 70%가 좌우되거든. 근데 저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저의 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다. 왜냐? 수도권은 훨씬 더 이 소셜 미디어나 이런 소통 정보 이런 것이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문용식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지방에 가니까, 제가 고향이 광주인데 광주에 가니까 제 고향이 광주라는 거 아는 대의원이 한 명도 없더라고. 해서 꼴찌하고 왔어요, 고향에서. 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훨씬 더 아프리카 TV다, 문용식이다, 뭐 촛불이다, 낙곰수 뭐 이런 거 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시기 때문에 수도권 대의원은 다를 것이다 하는 이런 희망이 있고, 더 나아가 모바일 투표 국민참여선거인단 그 하면은 이건 뒤집어진다. 예, 그래서 이 대의원의 이 꽉 조직으로 짜여져 있는 이것을 이런 민심의 힘으로 이걸 뚫고 나가겠다 하는 게 제 기본 전략입니다. 제가 이제 이 민주당 당원 17년 해봤잖아요. 정말 무모한 도전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대의원 표이면 정말 이거는 뭐 꿈도 못 꾸는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럼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지금 다른 후보들 몰라요. 제가 이렇게 문용식 후보를 개인적으로 알고 이런 사람이 당에 들어가야 돼. 당 지도부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제 문용식 한 표. 그다음에 또 한 표는 저 사람이 젊으니까 좀 개혁적이지 않을까 이러면서 또 한 표. 정해놨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 지금의 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들 하나하나를 치열하게 검증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 그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걸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지금의 정보기술, SNS 이런 걸 활용하면 뭐 이 검증 100% 검증할 수 있고, 그 정보의 바탕에서 여러분의 주체적인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걸 안 하는 것이 유리한 사람들이 있어. 그렇지.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좋거든. 하니까 그걸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꼴을 두 번 다시 보기 싫으면 저를 주도부에 넣어주시면 돼. 그럼 내가 그걸 반드시 만들어내지.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문용식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분 참 보기에 이렇게 허허실실해 보이잖아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지금 몇 분이 이제 채팅창을 쓰고 계시는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지하고 누군가 홍보할 때 알아야 되는데, 이분이 보기와 참 다른 면이 있어요. 서울대 나오셨어요. 예. 보통 이제 이 서울대를 나온 사람들 이렇게 좀 시크하고, 굉장히 좀 부정적이면서도 이렇게 좀 냉랭한 기운이 이렇게 넘쳐 흐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참 서울대 나오셨단 말이죠. 서울대도 서울대 나름이지. 아니, 왜 그러세요? 관악에 있는 서울대 맞죠? 자, 우리 태어나신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뭐 하시던 분이셨어요? 부모님 농사 지었죠. 저희 할아버지 농사 짓고, 저희 할아버지 그 동네에서 제가 태어났죠. 그게 본래 담양군 고서면이라는 곳인데, 그게 할아버지 동네인데 광주가 계속 커지면서 그걸 잡아먹었지. 그래서 행정구역은 광주가 됐어요. 그래서 광주시 우산동이 본적지. 그리고 이제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고, 네. 몇 남매 중에? 2남 2녀 중에 셋째.
아, 이남 이녀 중에 셋째로 태어나셨고, 그, 이제 서울대를 들어갈 만큼 공부 굉장히 잘한 거 아니겠어요? 나름 했습니다. 예. 고등학교 때 참 보기가 다르게 되게 개구지게 막 놀러 다니는 거 좋아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도 잘하셨어요? 예, 뭐 놀기도 많이 했고요. 놀기도 많이 하면서 대충 들어가게 해서 아니, 서울대 국사학과. 이런 얘기하면 이게 표 떨어지는데 왜요? 공부가 가장 쉽던데. 아 죄송합니다. 표 떨어지는 거 각오하고 제가. 자, 이거 공부가 가장 쉽다라는 이거 못 들은 걸로 해주시고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이거. 자, 누가 그런 망을 하는 거야? 그 주변에 그런 망을 한 사람이 워낙 많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그 비호감. 웃자고 한 거 웃자고 여러분. 웃자고. 고등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전주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전주고. 예. 전주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국사학과 나왔으면 저 민주당에서는 정동영 씨하고 이렇게 좀 비슷한 그렇죠. 과거를 가지셨을 것 같은데. 그 정동영 의장님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정동영 의장님이 제 고등학교 7년 선배, 그리고 또 서울대 국사학과 바로 또 7년 선배, 이런 학연을 가지고 있죠. 근데 어떻게 그 정동영 그 의장님 하고는 안 친하고 어떻게 김근태 의원님 밑에 와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지. 네. 예. 그 인연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아니 처음 망치분이 희한한 걸 물어보네. 중요한 정치가 그 학연, 지연, 혈연 따라서 정치하면 그게 무슨 정치예요. 아무리 그 자기 뭐 학교가 어떻고 태어난 곳이 어디고 하더라도 자기 정치라는 것은 자기가 지향하는 가치, 소신, 철학, 이념 이런 것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거지. 그래서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때 그 집권 여당 안에 쌍두마차가 있었죠. 개혁 세력을 대표하는 김근태 의장이 계셨고, 중도 실용을 대표하는 정동영 의장이 있어서 이렇게 양 진영의 대표 선수였는데, 저는 내가 지향하는 게 개혁지향적이고 김근태 의장님이 하신 말씀이 구구절절히 맞기 때문에 내가 학연은 정동영 의장이랑 고등학교 후배고 서울대 국사학과 후배고 너무나 가까운 사이이긴 하지만은 내 뜻은 김근태 의장 의 뜻과 같기 때문에 김근태 의장님 도와서 열심히 일을 했죠. 뭐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근태 의원님과의 각별한 인연이 있다라는 부분을 들었는데. 그렇죠. 말씀하시기 힘드시면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최근에 그 페북에도 글을 썼는데,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옛날이 잘 보이잖아요. 김근태 의장님이 가장 인생에 힘들었을 때가 있고 인생의 가장 절정일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 가장 힘들었을 때와 가장 빛나던 절정일 때 그 두 순간에 제가 가장 가까이에서 있었던 그런 사이예요.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 그 유명한 1985년 남영동에서 이근한이로부터 그 죽음의 고문을 당할 때,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겠죠. 죽을 문턱을 이렇게 넘나드는데 얼마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었겠어요. 그때 제가 그 김근태 의장님 고문받던 방이 남영동 515호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가봤는데 515호실. 그 맞은편 방이 514호실입니다. 제가 맞은편 방 514호실에서 한 보름간을 같이 지냈죠. 바로 이 건너편 방에서. 그래서 새벽이면 되면 조용하잖아요. 심야 정적 하면은 김근태 의장 고문당해서 그 고통에 참 비명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 방에 있으면서 그 신음소리, 그 비명소리를 그 밤마다 들으면서 아주 그 몸서리를 쳤던 그런 기억이 있죠.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이제 뒤늦게 보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김근태 의장한테 가장 인생에 빛났을 때가 언제였을까 하면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복지부 장관, 그리고 이쪽 개혁 세력의 수장으로서 차기 대선에 그 유력한 대선 주자, 이런 때가 있었어. 2004년, 5년, 6년, 7년 이때인데 그 인생의 가장 절정이었을 때 제가 김근태 의장님 이사장으로 있는 그 싱크탱크 한반도 재단의 사무총장을 맡아서 4년간 열심히 신나게 일을 했죠. 그래서 그런 지근거리에서 지켜보고 모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뭐 남다른 년이죠. 아니 그러면 좀 그 김근태 의장 사실 김근태의 사무총장 예? 아니 가령 이제 우리 그 친노 선수들 같으면 그런 거 되게 잘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보좌가 뭐 이런 거를 되게 프로필로 해갖고 막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왜 그런 거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한다고 하는데 안 되나 자. 예, 이 김근태의 사무총장, 예, 그 사실은 우리 김근태 의원님께서 인생의 최절정기라고 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그때 이 저를 그 한반도 재단으로 불러주시고 같이 제가 그 옆에서 의장님을 볼 수 있도록 또 해주신 분이 우리 또 문용식 사장님이세요. 예, 문용식 후보님. 예, 그 이 두 분의 그 각별한 인연이 어떻게 하나의 신뢰라는 끈을 만들고 그 신뢰라는 끈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후배들을 만들어내는. 그 이제 제가 또 우리 문용식 후보님을 생각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왜 보통 이렇게 권력이 있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중계방으로 이동 좀 부탁드려요. 좀 권력에 있는 사람은 후배들을 이렇게 좀 지시하려고 그러고 명령하려고 하고 자기가 짜준 대로 이렇게 하길 바라잖아요. 근데 되게 이렇게 프리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한번 해보겠다, 한번 해봐라. 그런 게 굉장히 저한테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나요? 예, 본인이 잘 모르시나 봐요. 아니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뭐 해라 이렇게 시킬 게 있어야지. 내 머릿속에 뭐가 이게 딱 있어야 내 생각이 있어야 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지시도 하고 할 텐데 머릿속에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자고 하면 그래 한번 해봐라 이제 이러는 거지. 내가 머릿속에 근거의식이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지. 야 이렇게 저렇게 나 그렇게 얼마든지 하고 싶지 나도. 근데 든 게 없어서 그냥 하자는 대로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젊고 패기 있는 창의적인 후배들이 이렇게 뭔가 제안을 할 때 격이 없이 받아주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러다 잘못하잖아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혹시 망해보신 적도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자유롭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것 같죠? 머리는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요. 이거 네가 하자고 그랬지. 잘못되게 해봐. 너를 이제 그 순간. 네. 한번 해봐라. 그래 책임은 네가 지는 거다. 그렇지. 이런 이거지. 뒷배경이 있었군요. 예, 하여튼 우리 그 민주당이 언제나 이렇게 새누리당의 대한정당이 되기를 많은 사람의 요구를 받잖아요. 요청을 받고 희망을 받지만 언제나 대한정당이 되기에는 왠지 새누리당보다도 더 노후한 느낌. 새누리당은 막 빨간색 옷 갈아입고 막 뭔가 새로운 걸 하는 척을 막 하면서 쇼라도 하는데 그 쇼조차도 하지 않은 게 우리 민주당이다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리가 지난번에 그 1월달 국민 경선 할 때 80만 명이 이렇게 그 열화 같은 네. 참여를 했잖아요. 네. 근데 결론은 정말 이번 총선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내면서 끝나고 말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국민 경선이라든가 또는 민주당 전당대회나 이런 데 별로 희망을 못 갖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한 생각은 네. 어떠신지요? 국민들 지지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 80만 명이 모이기가 쉽습니까? 그 당행사에 80만 명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와서 신청하고 그걸 투표하고 해서 정말 막 난리 법석을 했지 않아요. 그래서 뭐 모바일 혁명이라고 했죠. 80만 모바일 혁명, 스마트 혁명, 정치 혁명 그렇게 해서 지도부를 뽑아놨더니 그놈의 지도부가 석 달도 안 돼서 그렇게 이 역사적인 이 과오를 저질러 버렸으니까 그 힘을 모아줬던 이 지지자 입장에서 볼 때는 천불나고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실망감, 배신감이 지금 극에 달해 있다 하는 거 국어 절절히 알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지도부를 뽑아주세요라고 지금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냥 이 미친놈들아, 1월달에 몇 달 전에 뽑아줄 때 그때 잘하지. 지금 또 해달라고? 거들떠도 안 보는 거죠. 그래서 1월달 그 80만 명이 참여했던 국민 참여 경선이 지금 이렇게 해도 한 5만 명 될까요 지금? 국민 참여하는 전체 인원수는 제가 네, 5만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0분의 1, 2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이건 저희들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정말 뭐 면목이 없는 짓이다. 참 죄송하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여기서도 제가 뭐 제 자랑 삼아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1월달에 모바일 참여 경선 했잖아요. 네. 이것도 실제로는 거의 못할 뻔했죠. 못할 뻔. 왜냐? 이 민주당의 의사결정의 가장 핵심, 의사결정 패턴의 가장 핵심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결정을 미루다가 어떤 법적으로 이제 막바지 할 수밖에 없는 그 막바지에 몰려서 의사결정한단 말이에요. 그전엔 절대로 안 해. 서로 막 싸우고 끝까지 물고 늘어주고 있다가 마지막에 돼서 이제 그때까지 해야 되니까 그럼 그때서야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때 결정을 딱 해서 뭐 하자라고 하면은 시간이 없지. 시간이 없어서 예를 들어 우리 민주통합당 통합 이게 12월 12월 끌고 끌어서 12월 막바지에나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지도부 어떻게 뽑을 건데 국민 참여 모바일로 합시다. 모바일 참여 투표할 시스템 개발되어 있어? 안 돼 있는데요?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는데요? 얼마 걸려? 야, 어느 세월에 이게 안 되잖아? 그러면 없던 걸로 하고, 이렇게, 라고 되는 거예요, 이게. 의사결정이 가장 늦게 되니까, 그때 결정해서 언제 준비해. 그래서 제가 작년에 당에 들어가서 이제, 모바일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예. 모바일 할지 말지 이 갑론을박만 하고 아무나 결정을 안 하더라고요. 네. 지도부가. 네. 그래서 제가 지도부 회의에 가서 지도부 지도부를 뽑거나 어디 뭐 대통령 후보, 대선 후보를 뽑거나 이걸 모바일로 할지 어떨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결정은 나중에 할 망정 그때 모바일 투표를 하자라고 만약에 결정되면 어떻게 하렵니까? 그때 가서 준비하려면 늦은데 예.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놓고 미리 그 시스템을 준비해놓고 나중에 가서 하자면은 쓰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때 안 쓰면 되고 옛날에 했던 방식을 쓰면 되는 거고 예. 결정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를 해놓자 라고 내가 우겼지. 몇 날 며칠 우겼어요 내가 가서. 하니까 끝까지 이제 뒷다리를 잡고 못하게 하는 거지. 모바일 그거 문제 많을 텐데 그건 뭐 비밀 투표가 돼? 뭐 대리 투표 뭐 이런 거 있지 않아? 뭐 또 시골에서는 모바일 못한 사람들 많을 텐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 이 인간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전부 다 끄집어내서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거지. 예,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저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다 내가 이제 그 대안을 해서 그거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일단 준비는 해 놓읍시다 해서 작년 9월에 모바일 투표 시스템 준비 TFT를 만들었어요. 9월에. 그래서 작년 9월, 10월 2달 동안 내가 TFT 준비위원장이 돼서 모바일 투표 시스템을 만들어 놨지. 딱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민주통합당을 합당하고 통합 지도부를 뽑는데 모바일로 합시다라고 이렇게 돼서 그래?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이 있으니 민주당에서 준비해 놓은 것을 그대로 씁시다 해가지고 1월 통합 지도부 경선에 모바일 국민 참여와 모바일 투표 시스템을 정당 사상 처음 적용해서 모바일 대박이 난 거죠. 이것은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니까 한데 당에 들어가서 내가 지도부 그렇게 반대하는 것을 내가 우겨가지고 내 우김질 이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한번 해야겠다고 하면 내가 끝까지 내 옛날에 나우콤 다닐 때 사장한테 잿더리 맞아가면서 내 책에 밝혔잖아요. 내 뭔가 이거 꼭 해야 됩니다라고 내 부장 때 하다가 사장이 화가 나가지고 잿더리를 나한테 집어 던져서 내가 그걸 맞아가면서 회사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내 우김질에는 나를 당할 사람이 없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번 당에 들어가서도 지도부한테 이건 해야 된다. 이건 이래서 해야 되고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고 문제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제발 다른 거 필요 없이 준비 TFT만 만들어 다오. 그럼 내가 당의 조직, 총무, 전략 다 모아놓고 내가 거기서 최고의 아이디어를 해서 준비할 테니까 그것만 만들어 다오. 그래서
9월, 10월 두 달 그 준비 TFT 그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12월에 통합 결의하고 1월 달에 그걸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80만 모바일 혁명 이것은 전적으로 문용식이 이만큼 이거 알죠? 뭐 이렇게 깔때기니까 이만큼 나도 거다. 깔때기 할 게 있어. 예, 예. 이만큼 한 거다 이만큼. 민주당을 모바일 경선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제일 먼저 주장한 게 누구지 모르시죠? 뭐 제일 먼저는 모르겠는데. 예. 망치 부인이에요. 예, 제가 예. 2007년 깔때기 내세요, 깔때기. 예. 아니 예, 진짜니까 예. 아니 깔때기 내세요. 예. 여러분 봤죠? 망치 그러니까 부인이 여러분 말로 백날 하는 것보다 그걸 직접 들어가서 몸으로 그걸 만들어 실행을 해내는 게 중요하지. 말로 백날 하면 뭐해? 내가 말로 꿈을 꿨으니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였죠. 방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하든가. 밖에서 말하기는 쉽지. 아니 빨리 예? 이제 그만 가세요 이제. 여러분 실행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제가 제 발로 들어가서 이 당을 뭔가 고쳐내겠다라고 내가 들어가서 직접 그 똥바가지 뒤집어 써가면서 하니까 이게 된 거지. 당 밖에서 민주당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모바일 투표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밖에서 거지. 저 같은 사람이 모바일로 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여론 조성이 없었으면 그 만들어 놓고도 난리실 뻔 하신 거예요. 네, 방송하십시다. 미치겠어. 방송 진행하셔야지 지금. 저는 서로 뭐. 항상 내부에 있어. 망부님이 밀리다니. 내가 밀리지 그럼. 네, 이하경 선수 다음으로 이렇게 괴로운 날은 처음이야. 자, 그래요. 너무나 당당하고 꾸준하시며, 모든 가능성을, 무한한 모든 가능성에 대한 도전을 하고 계시는. 그래서 현재 스코어 8등 하고 계시지만 연속 8등. 연속 8등을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남은 지금 이제 한 그러니까 25%가 온 거죠. 15%. 아니야, 15%가 오고 지금 85% 남은 건가요? 네, 85%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85%가 남아 있습니다. 감히 망치 부인을 찍어 누른 남자. 망치 부인을 말싸움으로 이기는 사람. 그러면서 할 건 다 하는 우리 문용식 후보 기호 8번인데요. 여러분 앞으로 남은 85%에서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늘 그러지만 제가 이렇게 누구 추천해드려서 그분 때문에 실망하신 적 없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군가를 딱 추천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실망하신 적 없죠? 제가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신다라면 제가 여러분들의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이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문용식 후보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제가 민주당 생활을 17년을 해봤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2040과의 소통 부재예요. 젊은 사람들의 감각을 못 읽고 젊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그리고 늘 결론이 나와 있는 우리가 진짜 투표하러 딱 갔을 때 정말 아닌 사람들만 막 내오는 거. 제가 한마디 해도 돼요? 그 시점에서? 네, 한마디 방송 하세요. 이제 끊으려고 하시나? 아니에요. 아니, 아직 가고 싶을 때 가시면 돼요. 그렇나요? 뭐 하시려고? 네. 9시 9분. 아니, 금방 그 망치부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참 자괴감에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당에 가서 당 지도부가 돼서 당을 바꾸겠다고 하잖아요. 그 세 가지를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정말 부끄럽게도 세 가지가 없어요. 당이라면 의당 있어야 될 기본적인 세 가지가 없어요. 주인이 없고 당에 정체성이 없고 당에 시스템이 없어요. 제가 왜 주인이 없고 왜 정체성이 없냐 하는 얘기는 조금 뒤로 미루고 금방 망치분께서 말씀하신 2040과 소통하려고 하지 않는다. 네, 이건 시스템이 있을 때 가능하거든요. 2040과 소통하는. 근데 내가 몇 가지 대표적인 그 부끄러운 점만 얘기할게요. 2040 우리 개혁적인 젊은 분들이 민주당에 관심이 있어서 당에 가입하고 싶다. 가입할 방법이 없어요.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가입할 창구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정당 가입을 인터넷으로 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은 안 받아줍니다. 있지 않아요? 없어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안 돼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가지고 양식을 다운받아서 시도당에 줘야 돼요. 그 지구당 사무실 언제 갑니까 그걸?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정당 가입 하나 못해요. 심각하네. 또
두 번째로 이런 SNS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트위터, 페이북에서 민주당의 뭐 이런 저기에서 무슨 일이 있다는데 그 도의원, 시의원과 관련돼서 무슨 일이 있다는데 이게 어찌 된 거냐라고 정보도 주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의견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답변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당이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없고 지도부 중에는 뭐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기본 소통할 창구가 없고 그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당이 국민들과 소통하는 창구로 가장 지금 중시하는 것이 뭐냐? 공보죠, 공보. 공보실, 공보국은 짱짱해요. 당에도 대변인 있지, 원내에도 원내 남자 대변인, 여자 대변인 있지, 또 그 대변인들 밑에 부대변인들 있지, 부대변인 중에 또 뭐 비상근 부대변인, 상근 부대변인, 그 중에 수석 부대변인, 대변인자 붙은 사람에도 열몇 명이고, 그 밑에 또 그걸 대변인이 그냥 이래요? 다 그 밑에서 실무 공보국에서 다 정리해가지고 의견 뭐 하고 이런 그 스태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10여 명이고 이렇게 수십 명이 공보실에 일을 해요. 해서 당의 입장을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거죠. 신문 방송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 실어주지 않잖아요. 그렇지, 실어주지도 않고 더 큰 문제는 저희 지지자들, 특히 지금 2040이 소통하는 게 신문 잡지 보고 소통하냐고 아니잖아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하잖아. 하면 소셜 미디어를 보고 질문도 하고 의견도 주고, 그럼 당이 또 소셜 미디어에 당의 입장을 전해주고 의견을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올드 미디어, 신문 방송을 상대로 한 대변인은 그렇게 십수명을 놔두고도 소셜 미디어를 상대로 한 이 소위 SNS 대변인은 단 한 명이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지도부가 되면 이런 올드 미디어 상대로 한 공보실의 기능을 딱 절반 잘라서 절반은 소셜 미디어 안에서 2040과 소통해라. 이네들 물어보는 거 답변해주고 이네들한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가장 빠른 시일에 가장 정확하게 전달해줘라. 이런 SNS 대변인제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이 당의 그 현대화된 네트워크 정당을 만드는 작아 보이지만 중요한 첫 출발이다. 이런 거죠. 네. 이런 것을 예로 들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당을 현대화하고 온 오프 시대에 맞춰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현대적인 정당, 시스템을 갖춘 정당, 네트워크된 정당을 만들려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 머릿속에는 이게 뭐 수도 없이 있지. 이 일을 하려면 인터넷 소통위원장으로 안 돼요. 안 돼. 예산이 있나, 사람이 있나, 뭐 조직이 있나, 무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나. 제가 당 지도부에 들어가서 당의 인력과 당의 조직과 당의 예산의 절반은 온라인 쪽에 일하는, 소셜 미디어를 상대로 일하는 쪽으로 절반을 뚝 띄워놓고 그렇게 강화를 해야 된다. 지금은 비중이 얼마인 줄 아세요? 5%도 안 돼. 5%. 95% 다 이 오프라인 올드 미디어 상대로 하는 거고, 오로지 5%도 안 되는 뭐 1, 2% 될까 예산은 1, 2% 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이 소셜 미디어 시대에 이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현대적인 정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고쳐야 된다.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 온오프 결합된 현대적인 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래야 2040과 소통하고 그네들의 참여를 만들 수 있고 미래의 정당으로서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이 일을 할 사람은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의 문용식 나밖에 없다. 이런 문제의식과 이런 이 일의 경험과 일 솜씨를 가진 사람은 문용식밖에 없다. 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문용식을 뽑아라 라고 제가 대의원들한테 지금 호소하고 다니는데, 대의원들은 잘 모르죠. 잘 모르고 위원장들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이게 안 통하고 있으나, 우리 당원들과 그리고 우리 참여하는 시민들은 문용식의 이런 뜻과 문용식의 능력을 알아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물구나무 서서라도 제가 지도부에 들어간다. 네, 이런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말이 이게 이 연설투가 돼버렸네 이거. 연습 여기서 네? 하고 가시는 거예요. 네. 예, 해부르님 또 고맙고요. 자, 어떠세요?
제가 권해드리는 그 인물들 중에 여러분 실망시킨 적 없잖아요?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변화. 예. 제가 그 2007년부터 지금까지 방송에 오면서 민주당이 변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뀐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저렇게 계속 못된 짓을 하는데도 바꾸지 못하는 건 민주당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강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2040의 젊은 마인드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저의 계속된 주장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지금 이 문용식 후보예요. 망바타죠. 예, 아프리카의 망치 부인이 그 당 지도부로 파견하고 싶은, 우리 방에서 꼭 파견하고 싶은 인물이 이런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민주당에 굉장히 필요하고, 이건 민주당이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야, 망바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민주당이 바뀌어야 돼요. 민주당이 생동감 있어야 되고, 젊어져야 되고, 강해져야 돼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왜 욕하고 그러니, 하여튼 고마워요. 예, 우리 그 문용식 후보를, 꼭 들여보냈으면 좋겠다. 이제 지금 전체 100보 중에 15볼 왔어요. 15보는 이제까지 꼴찌였다. 합산 꼴찌. 지금부터 남은 85보를 가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얼만큼 참여해 주시고 얼만큼 홍보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봐요. 민주당의 미래가 바뀌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뀐다. 누구 때문에? 문용식 후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 제가 이번 지도부 선거에서 만약에 6등 해서 지도부에 들어간다 하면 난리가 납니다. 예, 난리가 납니다. 그 1등 누가 했냐보다 훨씬 더 그게 문용식이라 이 정말 듣보잡인데 문용식이 과연 누구길래 이 꼴찌만 하던 문용식이 지도부가 됐지? 난리가 납니다. 그때부터 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민주당이 정말 바뀐 모양이다. 민주당이 뭔가 하려고 하네 하면서 이 젊은 이 에너지가 결집돼서 그 힘으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에너지가 모이니까 투표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내 구호가 2040 결집해서 투표를 5% 올려서 대선 승리하자 이건데 투표를 5% 올리면 저희가 이깁니다. 내가 이제 그 변화의 첫 출발을 만들려고 하니까. 젊은 에너지. 좋은 표현 나오네요. 이 젊은 에너지를 모아 민주당 대선 승리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좀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지금 이제 사실 15볼을 꼴찌했기 때문에 스토리가 되는 거야. 지금부터 쭉쭉쭉 올라가면 돼요. 지금부터 쭉쭉쭉 올라가면 될 것 같고요. 아까 하고 싶은 얘기 중에 그 민주당의 주인이 없고 정체성이 없다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언제쯤 해주실 건데요? 나중에? 가셔야 돼요? 아니. 왜 자꾸 시간을 아니 무한정 몇 시까지나요? 아니 가고 싶을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아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궁금한 거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얘기만 막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금방 그 얘기 꺼냈던 거 간단하게만 마무리 지을게요. 네. 자, 민주당에 세 가지가 없다. 주인이 없고 정체성이 없고 시스템이 없다. 시스템이 없는가는 말씀을 금방 드렸잖아요. 그 핵심적인 얘기. 정말로 민주당 보면 골 때려요. 예, 정말 이 창피해서 말을 못해. 모든 요즘에 기업이 인트라넷 안 쓰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내부 사무는 다 인터넷으로 쓰죠. 해서 업무를 효율화하고. 설마 그것도 안 된다. 민주당은 인터넷 자체가 없어요. 인터넷이 없어요. 내부 사무에 인터넷을 안 써요. 왜 안 쓰냐? 보안을 앞세워서 안 써요. 대외 보안 이게 뭐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안 써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보안 없는 회사 어디 있어? 다 중요한 보안 다 다루지. 자료는 또 많이 또 빠져나가잖아요. 예, 그러면서 줄줄줄 새는 게 이제 민주당인데 어쨌든 이런 가장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 손 치고 이제 시스템은 그러니까 왜 주인이 없다고 하느냐? 주인 제가 너무나 유명한 우리 그 솔로몬의 그 고사라고 하나 이거 있잖아요. 갓난아기를 놓고 서로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 그래서 그래 서로 네 아들이면 이거 잘라 가져라 하니까 그때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주인 어머니는 그 아이데옵니다라고 양보했잖아요. 자기 자식 죽는 꼴은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주인 된 그 어머니 된 그런 자세 아니겠어요? 이 민주당은 DJ 대통령 돌아가신 다음에 당의 주인이 없어요. 뭐만 남아있냐? 먹잇감을 놓고 다투는 계파만 남아있어요.
이번 총선 때 보세요. 그 공천권이란 따끈따끈한 먹잇감이 주어지니까 이 개파들이 서로 달라붙어가지고 뜯어먹겠다고 탐욕을 부리다가 민주당의 미래는 이제 헌신짝처럼 발로 차버렸지. 응? 주인은 그렇게 안 하거든. 이 미래를 위해서 희생할 땐 희생하고 양보할 땐 양보하고 이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하잖아요. 근데 개파는 당장 눈앞에 있는 뜯어먹을 것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지금 그런 눈앞에 이익만 탐하는 개파만 남아있지 미래를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사람을 키우고 당이 잘 되려면 사람을 키워야 될까요? 능력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키우고 2030 젊은 층들을 키우고 투자하고 뭐 교육시키고 이런 것을 하는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큰 문제다. 이건 지도부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전체를 보고서 미래를 대비하는 이게 제가 말하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봉건 영주들 있잖아요. 이렇게 나라가 있는데 나라의 왕이 없고 전체를 생각하는 왕이 없고 이 봉건 영주만 봉토를 딱 장악하고 있는 영주들만 있어. 그래서 그 영주가 지 땅이라고 하면 딱 구릉할거 이렇게 있어가지고 서로 싸움질만 하고 지 영토 키울 생각만 하고 있어. 이게 그 현재 개파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빨리 고쳐야 된다. 주인 의식으로 무장시켜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이 민주당의 문제고, 두 번째 정체성이 없다. 그 민주당이 이게 개혁적인 당인지 중도적인 당인지 보수적인 당인지 호남에 가면은 호남 새누리당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기득권 당이라고 하고. 그래서 당의 정체성과 노선이 분명해야 그 정체성과 노선을 중심으로 지지자가 흔들리지 않고 딱 결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놈의 당은 선거만 끝나면 뭐 우클릭이니 좌클릭이니 중도니 뭐니 하면서 선거만 한번 하고 나면 흔들려. 일로 가자 절로 가자. 이게 무슨 당이야. 중심을 이 정체성을 반드시 세워야 되는데, 이 정체성은 뭐냐? 옛날 생각하면 안 되지. 옛날에 우리가 군사 독재하고 싸울 때 그때는 민주주의 이게 정체성이었지. 민주화 투쟁하는 것만으로 모든 게 다 됐지. 하니까 그때 민주주의와 싸울 때 그 대표적인 민주투사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있잖아. DJ 감옥도 가고 망명도 하고 뭐 DJ 시대 때는 DJ의 일을 하신 거지. 훌륭한 그때 필요한 일을 한 거고. 노무현 시대 때 노무현 대통령은 노무현의 일을 한 거고.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시대 정신은 이 양극화와 뭐 이 말도 안 되는 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 서민 경제 복지 이런 문제 때문에 경제 민주화가 시대 정신인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잖아. 그러면 경제 민주화가 시대 정신 이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진보의 길을 가야 되고 사회 경제 민주화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경제 정의와 상생의 정책과 노선을 분명히 하는 것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우리 길인 거잖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걸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에는 인물이 3명이 있었어요. 돌아가신 분 중에 김근태 대통령이란다. 김대중 대통령이 계셨고,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고, 돌아가신 김근태 의장님이 계셨는데, 지금 민주당이 가야 될 길, 민주당의 정체성은 이 경제 민주화가 필요한 이 시대 때 그 선지자적으로 이 사회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10년 전부터 주장하셨던 김근태 의장이 주장했던 그 경제 민주화의 길, 그 길로 똑바로 노선을 잡고 정체성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의 길은 김근태의 길이다. 김근태의 길로 정체성을 삼고 튼튼하게 무장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주인을 만들고 정체성을 세우고 시스템을 현대화하자. 이게 민주당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다. 이걸 해야 대선에서 승리가 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왜 8등이냐고. 이해가 안 돼 진짜. 아니 이런 사람을 뽑아줘야지. 도대체 그 표를 어디다 주는 건데.
근데 이해가 안 되네 진짜. 내가 이게 확 전당대회 한번 따라가서 돌아버릴까 보다 그냥. 왜 화를 내? 무섭게. 아니 왜 이렇게 발등하냐면. 예. 감사합니다. 비비호텔님, 유아세님 감사하고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 중이시라서 인사 못 드린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월이 오면님도 감사드리고요. 별 쏟아지네, 정말. 아, 예, 우리 우리 문용 망치 사장님 부인. 오셨다고. 예. 옛날에 그 와. 망치 부인은 별풍선도 못 번다고 저 구박했던 거 기억나시죠? 저 요즘에 그래도 별풍선 받아요. 꽤 받겠는데. 띠글라 언니 아까부터 감사드리고요. 스티브림님, 저럼누나님, 정도님 감사드립니다. 이거 봐, 내 말에 이렇게 공감하는 지지자가 많네. 이 민주당이 큰일 났다. 주인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시스템도 없는 이런 당이 이게 무슨 당이냐고. 해서 이 당을 여러분들 정치가 잘 되려면요, 이 당이 잘 돼야 돼요. 당은 정말로 소중합니다. 당은 뭐냐? 지지자들의 열망을 담아내는 그릇이거든. 이 그릇이 탄탄해야 그 열망을 담아낼 거 아니에요. 한나라당은 비록 보수 극우 정당이 하지만 대한민국의 그 극우 보수 꼴통들의 열망을 잘 담아내고 있어요. 그 30% 40% 지지를 한나라당은 탄탄하게 담아서 그 흔들림 없이 가잖아. 이 우리 민주당은 진보 개혁 세력의 정말 이 뜨거운 개혁적인 열망을 담아내는 튼튼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이 그릇이 깨지고 물이 질질 새고 흔들리고 약하고 이 열망은 큰데 담아낼 그릇이 작은 거지. 하니까 이게 철철 넘쳐가지고 딴 데로 막 줄줄 새잖아. 통합진보당으로 세우고 어디로 세우고 이렇게 막 세거든. 이게 튼튼하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의 이 열망은 큰데 아주 이게 5대 50%는 이 진보 개혁을 요구하는데 이 50%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당이 튼튼해야 정치가 잘 되고 설령 우리가 요행수로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당이 튼튼하게 뒷받침해줘야 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성공한 정부가 돼서 이게 우리가 한번 해먹고 말 끝이 아니잖아. 5년, 10년, 15년, 20년은 이 민주개혁 세력이 정권 잡아서 일로 맺은 개혁의 길로 가야만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될 텐데 저는 20년 해야 대한민국 정상화 되리라고 봅니다. 20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려면 한 대통령이 성공해야 그 다음 뽑아주고 할 거 아닙니까?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이 튼튼하게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래서 당이 튼튼하냐, 당이 얼마나 개혁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느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놈의 당이 지금 주인은 없고 개파만 있고 먹잇감 뜯어먹으려고 하는 개파만 있고 노선도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고 시스템 없이 정말 그 구닥다리 구태나 보이고 있고 무능하고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당을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들어가서 주인을 만들고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당을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이 일을 내가 주도부가 돼서 하겠다. 저 당대표 되고 싶지 않아요? 최고위원으로서 이걸 보좌해서 이걸 차근차근 이렇게 도움을 주겠다 하는 이 순수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네, 일하고 싶어서 내가 민주당에 왔으니까 제 회사 20년 하던 거 그만두고 민주당에 왔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된다. 이 생각 하나 가지고 민주당에 와서 민주당이 잘 되려면 바로 이 세 가지 고질적인 문제를 풀어야 된다. 나 그 일을 하겠다고 지도부에 도전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국민참여선거인단 신청해 주시고 꼭 이 기호 8번 찍어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현재의 대의원 구도. 이게 바로 민주당이 깨져야 될 부분인 거죠. 근데 이제 아마도 그 우리 서울 수도권이 지난 총선 때도 굉장히 많이 결과가 달랐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하고 좀 차이가 났고 네. 아마 이제 이번에 이 그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변화의 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고요. 그 변화의 바람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월 1일 날 우리가 이제 지난 재방송을 보면서도 한홍구 교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정말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래서 정말 통합진보당하고 민주통합당 밥 한번 먹어라. 근데 이제 변화가 막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리
종합 꼴등 우리 문용식 사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지만 여기에서 이 문용식 후보에게 우리 네티즌들의 열망을 전달해 드리고 그 열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남은 85보를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지원을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와서 생방송으로 느껴보니까 반응이 좀 있죠? 네. 아, 우리 저 망시 부님께서 워낙 진행을 잘 하셔서 저야 뭐 얹혀가는 거죠. 제가 뭐 잘하는 게 있습니까? 아유, 뭐, 네. 또 이제 와서 또 그러니까 또 안 어울리잖아요. 팩트사랑님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연설 다니시면서 하셨던 이야기들은 지금 다 나온 건가요? 웬만큼? 또 이 질문을 받으면서 얘기를 좀 더 진행을 해볼까요? 그러시죠. 예. 자, 지금 우리 이쪽 방에서 계속 아까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현재 민주당 경선이 문재인 대 김두관 구도로 가고 있다. 문재인 이해찬 대 이제 김한길 김두관 구도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은 뭐냐라는 아까 질문이 있었어요. 예. 어려운 질문이죠? 아니요. 아니, 그건, 뭐, 언론에서 일부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찬, 박지원 담합을 하는데, 문재인 후보가 여상스럽게 좀 잘못 스텝이 꼬인 거죠. 마치 그 두 사람이 문재인 후보를 딱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서 뭐라고 하나 이렇게 딱 찜해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듯하게. 그러나 당을 그렇게 하면 당은 큰일 나죠. 대통령 후보 경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데 지도부가 되겠다는 사람이 특정 후보를 만들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은 그건 당이 흔들할 일이기 때문에 설령 뭐 속으로는 뭐 그런 생각이 있었을 망정 실제로는 그럴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스텝이 꼬여서 그런 오해를 많이 줬죠. 해서 다른 대권 후보들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이거 이찬 후보가 되면 큰일 나겠다. 해서 꼭 김두관뿐만이 아니죠. 뭐 손학규, 정세균, 뭐 정동영 이쪽 문재인과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이구동성으로 이찬만은 안 돼. 이제 그래서 김한길로 힘을 모아주는 거.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해찬을 안 되게 하려면은 될 만한 사람이 누구야? 문용식? 이건 아니잖아. 문용식 이건 아니잖아. 뭐 지금 종합순위 그러니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문용식이 조금 당에 일찍 와서 경력도 좀 쌓고 의원도 이렇게 하고 했으면 제가 됐을 텐데 아직 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김한길한테 이렇게 모이는 이런 게 있는 거죠. 뭐 김한길 후보가 이뻐서 그랬겠습니까? 이제 이런 역관계 때문에 그런 건데 해서 뭐 김두관은 김한길 뭐 문재인은 이해찬 이런 식으로 짝짓기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그렇게 딱 고정된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아프리카를 직접 만드신 사장님 맞으신가요? 아니 그거 기술진이 만들었지. 네. 다만 그 아프리카에 대한 시도를 제안받았을 때 어떠셨는지. 아니 그 아프리카 만들라고 제가 시켰습니다. 아, 진짜요? 예.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게 필요하다. 예. 이런 이제 그 아프리카 이런 그 생방 아니 그럼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마트폰 이 모바일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는 세상이 오니까 그걸 준비해라. 예. 2003년에 그러니까 10년 전이야. 10년 전. 네. 10년 전에 그렇게 준비를 해서 아프리카가 탄생한 거죠. 네. 왜 미점령에 대한 흐름을 읽고 앞으로 이제 동영상 서비스 중에서도 생방송 시스템이 요구될 것이다. 굉장히 우리 아프리카가요. 사실은 이런 동영상 서비스 중에 굉장히 앞서 나가는 거 아닌가요? 독보적이죠, 이건. 독보적이죠. 네. 모바일 생방송을 해내고 전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시스템이고 굉장히 이렇게 활발한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죠. 예. 근데 이런 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게 좀 일부 막 방송 매체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면들을 부각시키면서 방송을 하고 얼마 전에도 SBS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아프리카 BJ 무슨 성폭행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미 한참 전에 끝났고 처벌받은 사건을 막 부각시키면서 굉장히 이 아프리카가 문제가 많다. 그래서 19금 방송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거든요. 그런 걸 볼 때 드시는 생각은 어떠신지? 뭐 질투하는 거죠. 시기심에서. 이 미디어 사이에도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올드 미디어에 대항하는 새로운 그 뉴 미디어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면은 그 올드 미디어는 자기들 그 기득권을 가지고서 새로운 미디어에 부정적인 것을 집중 부각시켜서 그걸 이렇게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조선일보가 인터넷을 엄청 까잖아요. 인터넷 SNS. 맞아요. 조선일보가 주도해요, 그거.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트위터 이건 못 믿을 거고 트위터에 뭐 온갖 부정적인 것이 많고 그런 것을 막 까지 않습니까? 그것은 트위터 때문에 그 조선일보의 영향력이 갈수록 줄어드니까 그런 위기감을 느껴서 끊임없이 이렇게 견제하는 거거든요. 뭐 트위터뿐만이 아니죠. 뭐 포탈도 까고 그걸 주도하는 것이 조선일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그만큼 입지와 영향력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신생 뉴 미디어를 그 부정적인 것을 일부러 그렇게 침소 봉대를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기존 방송사 입장에서 보면 SBS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아프리카 TV가 얼마나 그 위협적인 적이겠어요. 가장 속보에다가 또 수만의 BJ가 자발적으로 방송을 해서 시청자가 자발적으로 생기지. 그게 자기들은 꿈도 못 꾸는 뭐 별풍선 이런 걸로 돈도 벌지. 그러니까 뭐 별풍선 이건 문제 있다 어쩌다 이게 막 그 부정적인 것을 더 이제 극대화시키는 거죠. 이건 한마디로 우리가 잘 나가서 그러는 거다. 질투하는 거다. 질투하면 지는 거다. 네. 대인배다워요. 참 머리가 크셔서 그런가? 농담이었어요. 예, 자,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또 다른 질문? 네. 친노 진영이 가야 될 길. 아니, 그걸 왜 인양반한테 물어? 아니, 뭐, 좋습니다. 그럼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친노 진영이 가야 될 길. 그때 그 친노 진영이 누굴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친노. 그거 좀, 그 질문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좀 애매하시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저희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친노 아닌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 우리 손으로 만든 대통령 아닙니까? 우리 손으로 대지저금통에 그 추위에 대통령을 지켜가면서 저도 대통령 지키겠다고 그때 온라인으로 만든 그 개혁당, 개혁국민정당, 제가 최초 발기인이고 거기 초대 온라인 위원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개혁당 활동 열심히 한 당사자인데 저만큼 그 노무현 대통령 만들려고 헌신적으로 일했던 사람 나와보라고 했어요. 다 그만큼 다 우리 국민들, 지지자들, 민주당원은 다 친노거든. 그런데 소수, 일부, 대통령과 같이 청와대에 근무했다거나 대통령과 같이 부산 특정 지역에서 뭐 민주화운동을 했다거나 뭐 고향이 그쪽이라거나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대통령과의 맺은 연을 가지고서 파당을 지어서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그 친노의 핵심인 것 마냥 해서 똘똘 뭉쳐서 권력을 탐하고 공천을 뭐 전횡을 하고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뭐 선배 후배 밀어주기를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쳐내고 해서 친노 안에 성골 진골 육두품 그따위 짓을 하고 해서 대통령 팔아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이 몰지각한 일부 친노 이 파당 패거리 정치하는 애들이 정말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욕하는 이건 뭐라고 하나 욕짓게 한다? 욕먹게 하는 짓이다. 그래서 그런 그 패거리 지어진 친노들은 빨리 반성하고 그 뭐 총선 실패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그리고 그런 권력욕을 부렸던 것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빨리 개과천선해야 될 거다. 그게 친노가 가야 될 길이다. 그래서 친노가 그렇게 그 파당짓을 하니까 이 권력을 탐하는 또 일부는 이제 비노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비노를 스스로 그렇게 만들게 하는데
역작용, 반작용이라는 건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친노, 비노 이런 짓 하지 말고 친노, 비노를 뛰어넘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 못한 것을 두 번 다시 반복하면 안 되잖아.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못한 것은 우리 시대의 시대적인 이제 과제니까 그걸 우리가 이렇게 감당해 가는 그런 뭐라고 하나 노무현 대통령 계승해서 뭐 개노라고 그럴까? 아니면 뭐 극노라고 그럴까? 극복한다. 극노. 네, 극노의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정치를 해나가는 우리 모두는 친노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죠? 파당 짓는 자들이 친노가 아니다.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노무현 대통령 특히 잘못하신 거 있잖아요. 그때 부동산 값이 얼마나 올랐으며 그때 그 비정규직 그 법안 통과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심해질 줄 몰랐잖아요. 그렇지. 양극화가 얼마나 심해졌고 아파트값 얼마나 올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렇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 질 줄 모르고서 이제 그 선의를 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반작용으로 부작용이 뭐 커서 이런 정말 서민들 어려워지는 양극화가 이렇게 심해지는 것까지 왔으니까 이것대로 우리가 그걸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문제를 알았으니 그 잘못된 사회 경제 정책은 올바르게 고쳐 나가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그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 또 정치적으로도 그 무슨 뭡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뭐 잘하신 건 많지. 지방 분권하고 특권주의 없애고 정치적으로 자유 그 언론의 자유 그리고 권력을 그렇게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탈권위화시키고 정말 훌륭한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치적으로는 대북 송금 특검을 해서 평화통일 그 국가 정책을 이걸 법률적으로 판단해서 내부를 분열시킨다든가 또 특히 대연정 이런 제안을 해서 지지자들을 정말 어이없게 낙담시켰잖아요. 해서 이렇게 지지자들을 갈기갈기 찢겨 놓게 만들었던 그런 실책들은 절대로 반복돼서는 안 된다. 지지자를 분열시키고 단합시키고 해서 그다음 정권 계승을 하고 창출을 해야 될 마당에 지지자마저 갈갈이 찢기게 만들었던 그런 정치적인 실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친노이지만 성찰 없는 무조건 잘했다고 하는 반성하지 않은 친노가 아니라 반성하는 친노. 우리 시대에 맞게 새롭게 이 시대의 시대 정신으로 무장한 새로운 친노가 돼야 된다. 그렇게 기호 8번 꼴찌 8등 문용식 온몸으로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왜 8등이냔 말이야. 아니 왜 8등이야. 네, 이해가 안 돼 진짜. 민주당 우리 대의원님들 좀 반성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중앙당 대의원이거든요. 저 표행사를 갈 겁니다. 예, 눈팅글 어머님 아까부터 계속 감사드리고요. 진짜 너무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중계방으로 이동 좀 부탁드리고요. 예, 이런 분들이 정말 민주당의 주춧돌이 돼서 민주당의 주역이 돼서 당을 바꾸고 젊은 2040과 호흡하면서 정말 이 젊은이들의 대한정당이 되는 그런 그 민주당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아까 어떤 분이 또 이 통진당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엄청 지금 뭐라고 하죠? 순환을 겪고 있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겪은 게 내부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민주적인 질서, 민주적인 제도가 뿌리를 못 내려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목적이 앞섰지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 절차에서 합리성이 이제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이제 뭐 차제에 이제 그동안에 골랐던 것이 터져 나온 거잖아요. 그건 이제 깨끗이 터뜨려야겠죠. 그래서 썩은 살은 도려내고 이제 새살 그런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제도가 튼튼하게 갖춰진 그런 새로운 진보로서 거듭나게 되기를 저는 이 가까운 이 형제당의 일원으로서 아주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방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번에 통진당 사태를 보면서 사실은 이제 그 젊은 2040 세대가 통진당 기대를 되게 많이 걸었잖아요. 그리고 정말 10%라는 엄청난 지지율로 도와줬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많이 절망하면서 도리어 또 정치에 또 등 돌리고 이렇게 무관심해지는 그런 또 부작용도 있단 말입니다. 민주당이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 제 말은 네, 민주당이 그런 분들이 올 수 있는 네. 그런 새로운 민주당을 만드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전부터 이 대한민국은 이 극우 수구 꼴통 한나라당이 있는 한 양당제를 튼튼히 해서 이쪽 진보 개혁 세력이 총 결집해서 이 수구 꼴통을 일단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그 다음 역사 단계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해서 민주당이 튼튼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이 진보 이 부분을 통합진보당이 잘 해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진보가 약화된 거죠. 이럴 때 일수록 민주당이 그 진보의 몫마저도 감당해야 된다. 민주당이 진보의 길로 가야 된다. 해서 진보 개혁의 맏형 중심이 돼서 이제 새롭게 이제 정비할 이제 뭐 진보 통합당,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지면 아니 통합진보당도 합리적인 진보로서 이렇게 거듭나고 민주당도 진보의 길을 더 굳건하게 해서 진보 개혁의 어떤 중심을 잡는다면 그리고 양쪽의 조직 문화나 이런 것도 민주적인 어떤 그런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 나간다면 굳이 따로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럴 때는 이제 과감하게 합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은 진보를 더 분명히 하고 저쪽은 거듭나가지고 더 크게 뭉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꿈을 꿔봅니다. 민주당이 걸어가야 될 진보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 보십니까? 그 너무나 좀 애매한 거 아니야? 너무 이 시대의 진보는 사회 문제에서의 경제 민주화의 길이다. 한마디로 하면 네. 경제적 정의와 상생의 길을 걷는 것이 상생을 통한 진보다. 경제 민주화의 네. 길이다. 그게 이 시대의 진보다. 이 경제 민주화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그 어렵고도 중요한 말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새누리당이 자기네 그 당 공약으로도 세울 만큼 그만큼 중요한데 너무나 쉽게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아마 그 뜻도 모르고 한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시면 제가 물을 좀 떠갖고 오겠습니다. 저기 그냥 보리차 갖다 드릴까요? 보리차. 예. 그러니까 한나라당 경제민주화는 이런 거죠. 경제민주화 하겠다면서 재벌개혁은 하기 싫다. 이게 한나라당 반 경제민주화죠. 그렇죠? 경제민주화의 출발은 재벌개혁에서부터 시작되죠. 그 재벌이 너무나 이 거대한 경제 권력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 경제 주체들 경제 주체가 재벌만 있는 거 아니잖아. 재벌,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상인 이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경제 행위를 하는데 그 힘을 가지고 전부 다 이 빨아들이고 있어서 이 힘들게 하고 이 반칙과 이 특권을 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있으니까 이걸 못하게끔 하는 것 자체가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다. 경제민주화의 첫 단추는 재벌개혁이다. 네. 보셨죠? 재벌개혁하면 또 그때 그 저기 신세계 그 정용진 사장인가? 정용진 부회장. 네. 그 저기 트위터로 한번 붙은 사건. 그 사건은 왜 벌어진 거예요, 도대체? 그 네티즌들이 그거 다 기억하시려나? 네. 글쎄요. 기억하시려나? 난리가 났었는데. 네. 예. 네. 아니 그 신세계가 이마트 운영하죠? 네네. 이마트 가장 큰 마트라면서요. 근데 거기 대형 마트 안에 일을 한 1,000명이 해요. 1,000명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1,000명의 근로자 중에 신세계의 정규 직원은 5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950명은 다 그 하청 업체들,
또 용역업체들 직원들이 해요. 그러니까 다 비정규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정규직의 그런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신세계 정규 직원 50명, 그 950명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50명 정규 직원이 잘 먹고 잘 사는 거거든요. 아주 그 비정규직 950명은 하루 15시간을 서서 일해도 월급 150만 원을 받아갈까 말까. 그런 정말 가혹한 노동 환경이 마트의 노동 환경입니다. 그네들이 있기 때문에 50명의 신세계 직원들은 OECD 선진국 OECD의 평균 근로자들보다도 훨씬 높은 월급과 복리후생 혜택을 받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10%는 훨씬 잘 살고 나머지 90%는 훨씬 못 사는 양극화의 대표적인 현상이 마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근로 환경이죠. 이게 현실이죠, 현실. 그런데 이 신세계 정용진이라는 작자는 그 신세계 직원들한테 내가 이렇게 복리후생을 잘 해줬다 라고 자랑을 하고 해서 그 자랑질하는 트윗을 날렸더라고. 해서 이 한심한 놈아 니네들 그 50명 잘 먹고 잘 살 때 950명은 이렇다. 그걸 좀 알고서나 그런 자랑질 해라. 그래서 그 마트에서 그때 문제됐던 것이 뭐였죠? SSM, SSM 이런 거 하지 말고 또 마트에서 저 피자 같은 거 팔아서 피자 가게 망하게 하지 말고 좀 상생의 정신을 가지고 제발 경제 이 사업을 해라.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점잖게 좀 타일렀죠. 난리 났었잖아요. 처음에 반말을 좀 했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반말할 수 있는 거지. 욕설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야 좀 정신 차려. 아니 이렇게 한마디 한 것이 그게 무슨 아마 그 친구는 평생 반말을 안 듣고 살았나.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도련님 뭐 회장님 이래가지고 난생처럼 반말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러니까 반말도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세상 살이가 다 그런 거지. 예. 선배 어른들한테는 꾸지람도 듣고 반말도 예. 듣고 예. 잘못했으면 혼도 나고 그러는 거지. 어디 저기 재벌 오너 3세라고 해서 뭐 항상 오냐 해주면 그게 되나 그게. 자, 그래서 아프리카 믿고 신세계 부회장한테 들이댄 용감한 청년 정신 문용식 후보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제 이름이 용식이잖아요. 용식이 용감하고 씩씩해서 용식입니다. 정말 아시겠죠? 용감하고 씩씩해요. 네, 용감하고 씩씩해서 용식이. 네. 자, 그 또 다음 질문 있으세요? 경선 과정은 일단 6월 3일까지가 이렇게 대의원 경선이죠? 그 대의원 투표 대회하는 것은 5월 31일까지 지방순회는 끝나요. 5월 31일까지. 예, 전북을 마지막으로 끝나고 6월 1일, 2일, 3일 저 서울시 무슨 인천, 경기 대의원 대회 하는데 이건 투표는 안 하고 그냥 이제 그 시도당 개편대만 하고 이 서울, 경기, 인천 대의원 대회는 6월 9일 날 몰아서 킨텍스에서 합니다. 그게 대의원의 절반. 예. 대의원의 절반이 바로 6월 9일 날 하루에 끝나는 거고 그 대의원 나머지 절반은 지금까지 쭉 지방 돌면서 이제 5월 31일 날 마지막으로 15%가 끝나고 나머지 절반 15%는 6월 9일 날 킨텍스에서 승부가 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그럼 지금까지 온 거 이거 예기 연습한 거지.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이 볼 때 당원들이 볼 때 문용식 그 찍어줄만 한데 왜 꼴찌야라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그런 거다. 이제 이만큼 경각심 받았으면 됐다. 이제는 표로 이제 밀어줄 때다. 이제 지금 이제 그 모바일 경선단 모집이 네. 30일까지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30일 내일 모레. 31일? 예, 30. 30. 그러니까 30. 예, 그러니까 내일 모레 수요일 밤 9시 정도까지. 9시인가? 예, 네. 수요일 밤 9시까지 전화가 되고 인터넷으로는 아마 그러면 30일 자정까지 되겠죠.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네. 예. 어쨌든 자, 여러분 시간이 별로 30일까지니까. 없습니다. 예. 네. 이제 여러분 이런 후보가 8등 한다는 거 좀 문제 있지 않아요? 예.
이런 후보가 8등한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이거는 민주당의 미래에 관계된 문제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도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로 힘을 다하셔서 널리 좀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주변에 혹시 민주당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을 좀 공략을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6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게 서울, 경기, 인천 요 세 지역의 대의원 수가 절반이에요. 네. 전체 대의원 수의 절반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민주당 대의원들을 무슨 수를 쓰든지 찾아내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이인영 후보 때 해봤잖아요. 우리 이인영 후보가 2등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이렇게 대의원들,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대의원들에게 한 표는 마음대로 찍고 한 표는 문용식에게 이 운동을 좀 전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국민경선단에 신청을 하자. 이게 지금 옛날 같으면 벌써 이게 뭐 한 60만이 되어 있는 숫자인데 현재 5만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옛날에는 80만 명 중에 한 표였잖아요. 국민경선단이. 근데 이제는 80만 명 중에 하나가 아니야. 현재는 이제 아직 5만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투표를 행사하면 옛날에 한 표가 아니라 옛날로 치면 20표의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할 일 두 가지. 뭐다? 모바일 국민경선단에 가입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주변에 서울, 경기, 인천 민주당 대의원을 찾아서 설득한다. 예, 요 두 가지. 우리 망치부인방에서 그 제안하는 운동이에요. 또 네, 하실 그건 말씀.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고요. 제가 망치 부인 알게 된 게 한 10년쯤 돼요. 그래서 10년 이렇게 알고 지내면서 언제나 덕을 보나 이제나 저제나 언제 덕을 보고 살까 했는데 이번에 덕을 보는지 한번 제가 보겠어요. 내가 평생 망치 부인 덕을 볼 날도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여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세요.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트위터에 올라오는 이런 응원 메시지 이게 천리 가서 지지자, 당원, 대의원들한테 다 이런 여론이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믿을 것은 민심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위원장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믿을 것은 민주당과 이 나라 진보개혁을 지지하는 이 지지자 국민들의 뜨거운 그런 민심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모든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주자. 그러면 이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네 8등인데 목숨 걸고 6등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지금. 저 치사해서 5등 안 합니다. 5등 필요 없어요. 그냥 저 당대표 된다고 안 했어요. 당대표 필요 없고 6등 딱 해서 지도부 한 명 들어가는 순간 하면은 민주당이 뒤집어진다. 정말 뒤집어진다. 제가 끝까지 그 안에서 우겨가지고 민주당을 황골 탈퇴 시켜낼 테니까 저를 6등을 만들어 주시라. 만약에 안 시켜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또 나간다. 정말 가을에 우리 심란해집니다. 네. 그런 꼴을 보기 싫으면 이번에 정리해드려야 돼요. 이번에 정리하자. 이번에. 예, 이번에 네. 6등으로 예, 8번을 6등으로 예, 우리 방 구호예요. 이거 진짜 심각해요. 지금부터 6월 9일까지 비상령, 예, 비상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6월 9일까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이 8번을 6등으로, 예, 안 그러면 곤란해진다. 예, 좋은 말 할 때 뽑아줘야 된다. 널리 좀 알려주시고,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얘기를 다 하셨는데, 참 2008년에, 제가 진짜 인생을 더불어서 참,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제일 후회되는 순간이, 촛불 집회 막 한참 하다가 이제 잡혀가신 날, 11시 20분, 26분쯤 하신 전화를 못 받은 거. 그게 참, 정말 두고두고 제가 정말 죄송했고, 그때 이렇게 딱 저한테 전화하실 때 무슨 마음으로 전화하신 거예요? 아니, 아프리카 TV 대표라고 해서 괘씸죄 걸려서 구속되니까 그때 촛불 집회 한참일 때 그때 그걸 아프리카 시청자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이제 구속영장 떨어져서 내일 새벽이면 이제 서울구치소 간다. 그걸 이제 특종을 알려주려고 한 거지. 특종을 전화해서 하면은 생방송 딱 전화라도 할까 했는데
끝내 안 봤대. 그게 도움이 안 됐어 지금까지. 도움이 안 돼 인생에서. 이번에만은 도움이 좀 되려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8번을 6등으로.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과거에 지은 죄가 있다 보니 이번에 갚아야 돼요. 예, 이번에 못 갚으면 아프리카에서 방 빼라 그럴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6월 9일에 8번을 6등으로, 아셨죠? 6월 9일에 8번을 6등으로. 자, 지금부터 여러분, 밤새워서 그 국민 경선단에 참여를, 예, 모바일 경선단에 참여를 좀 이렇게 유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인천의 대의원들 다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지금 29, 30 이틀 동안은 어디로 가시나요? 지방은 어디 수다하시나요? 네. 내일 당장 이제 충청북도 대회가 있어요. 대회. 해서 충주로 갑니다. 예. 하면은 내일은 이제 세종특별자치시하고 네. 충청북도 이제 네. 두 단위가 하는 거예요. 그 세종시 대의원이 23명인가 25명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자칫하면 제가 0표 나옵니다. 0표. 어떡하면 좋아. 아니 이것은 이해찬 후보 아성이기 때문에 몰표가 그쪽으로 이제 그 23명이면 23표는 다 이해찬 후보한테 한 표씩 갈 거고 72표니까 나머지 23표 해가지고 나머지 7명이 갈라먹을 건데 가르다 보면 0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뭘 괜찮아요. 그건. 그래서 0표 나올 수도 있는 세종시 충청북도 이제 이 대회가 내일이고 하루 지나면 이제 강원도 원주에 가서 강원도 대회가 있고 또 거기서 또 멀리 그 다음 날 31일 날 마지막 날 전주에서 전북 대회 이렇게 세 번의 지방 대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31일 날 그게 딱 끝나면 이제 6월 9일 날 이제 서울, 인천, 경기 다 모아서 탈탈 모아가지고 킨텍스에서 대회를 하죠. 그럼 내일은 세종시만 하는 건가요? 대전 안 하고? 그러니까 대전, 충남을 했고요. 아, 벌써 했고. 했고 세종시하고 충청북도. 세종시하고 충북에 남아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 근처에서, 저 장소도 공지되어 있죠? 네, 공지되어 있어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 꼭 가서 우리 문용식 후보에게 응원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는 대의원 있는지 꼭 한번 설득해가지고, 예, 그 우리 문용식 후보에게 남은 한 표를, 예, 꼭 좀, 네, 부탁드릴게요. 2명 가능. 오케이. 부탁드려요. 박수. 적어도 2표는 나와야 돼. 2표는 부탁할게요. 예. 자, 이제 남은 게 충북, 그러니까 세종시와 충북 하나. 그다음에 강원, 원주. 그다음에 그 전북과 전북이죠. 그러니까 전북 도당 대의원 대회. 아, 전주에 제가 막 응원 좀 하러 갈까요? 자, 하여튼 이분은 지금 금배지 달러 나간 게 아니고 지금 민주당 이렇게 대표 경선에 나간 거야. 뭐 알고 들이대. 아우 진짜. 자, 가만있어 보자. 또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세요? 지금 또 궁금하신 사항. 오늘 이 방송을 이거 참 낮에 했어야지 많이 보실 텐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 많이 못 본 게 아쉽네. 저녁 때 많이 보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제가 낮 2시에 하면 2,200명 봐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오늘은 밤이고 그래요. 휴일이고 이래갖고 별로 없는 거예요. 안타깝네. 자. 대선 이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쉿. 아유, 이 사람이 진짜 어쩌려고 이래 지금. 빨리 이번에 6등을 해줘야 된다니까 그러네. 아유, 진짜 눈치도 없어. 예. 자, 그 다음에 가만있어 보자. 네, 오늘 밤 생방이에요. 네, 누적 시청이 벌써 1만이 넘었어요. 네, 망치부인님 남편이랑 문영식 대표랑 누가 지휘가 너 지금부터 3분 동안 채팅하지 마. 너 또 한 번만 채팅하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 너 지금. 예. 자, 민주당이 좌빨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세요. 박근혜한테 가서 얘기하랬지, 좌빨 얘기는. 아우, 진짜. 예. 자, 자, 뭐 더 이상의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그러면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셨어요? 네. 원없이 하셨나요? 네, 원없이. 자, 여러분, 우리 누적 합산 8등, 기호 8번, 문용식 후보입니다. 오늘, 여러분, 얘기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여러분, 오늘 문용식 후보의 이야기를 쭉 한번 들어보시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 아시마루님 여론조사에 문용식 후보 찍으셨대요. 예. 어떤 것 같아요? 네, 야단 맞은 최승원은 어떻게 혼내셨는지. 레지나님 감사드리고요. 예, 좋았어요. 신뢰가 가요. 예, 후보님을 믿겠어요. 유머가 많아요.
예, 그 아프리카를 만들어준 거 일단 감사드린다는 역전극이 일어날 거예요. 6등 하면 뭐뭐 하겠다 공약 좀. 뭐 6등 하시면 망치 부인방에 와서 뭐 또 쇼 한번 하시겠다라는가 뭐 이런 거 없을까요? 예, 민족의원님 감사합니다. 일단 그거는요, 6등 한 다음에, 6등 한 다음에, 뭔가 우리 방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하라고 제가 또 전화 드릴게요. 우리 이하경 선수께서, 우리 방에 두 번이나 전화하셨잖아요. 고맙다고. 당선돼서 고맙다고 두 번이나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예, 어떤 감사 인사를 하실지. 일단 6등 만들고 봅시다. 예, 일단 6등 만들고. 제가 그날 6월 9일 날은 저도 모바일 방송을 하러 갈 거니까. 근데 그 모바일 방송 이번에 할 수 있는 데인가요? 체육관이? 킨텍스니까. 될까요? 예. 지난번에는 그 전당대회가 모바일 방송이 안 됐어요. 와이브로 에그가 안 됐어요. 1월 달에? 예, 1월 달에. 그 장소인데, 그럼? 안 잡히나? 예, 안 돼요. 아니다. 제가 1월 달에 못 갔어요. 대의원이 아니라서. 그러면 이번엔 될까요? 모바일 방송. 제가 중앙당 대의원이니까 그날 모바일 방송, 기계 가지고 갈게요. 예, 저는 6등 하면 망치 부인방 안 옵니다. 뭔 얘기예요? 지금 소중한 시간님. 나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예. 자, 예. 자, 여러분 빨리 모바일 방송 신청들 해주시고요. 자, 우리 문용식 후보 6등을 기원하시는 분, 엄지손가락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우리 문용식 후보의 6등을 기원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엄지손가락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민족의원님 아까부터 감사드리고요. 네, 모바일은 엄지손가락이 없어 손으로 들어요. 예, 땡큐 감사합니다. 6등은 쉽지. 이 사람들이 노력해야 6등도 가능한 거야. 쉽다고 생각하면 지는 거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야. 예, 저기 시청자 여러분, 오늘 2시간 제 수다를 들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수다스럽긴 하지만 빈말 말씀드린 거 하나도 없고요. 다 진심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내일 저녁 밤 11시 40분 100분 토론이 있어요. MBC에. 100분 토론. 이 후보자 8명이 나가서 100분 토론 1시간 동안 하니까 관심 깊게 좀 지켜봐 주시고요. 아까 부탁대로 모바일 국민참여선거인단 많이 신청을 해서 꼭 저를 찍어주시고 주변의 대의원들 많이 찾아서 저 알려주시고 트위터, 페이스북에 뭐라고 하나 홍보전 알리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이 민심이 어떻게 흘러간다 하는 걸 이 당원 대의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의 백을 믿고 제가 앞장서서 열심히 싸워서 꼭 6등 안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아끼고 사랑하는 민주당을 정말 자랑스러운 당, 매력적인 당으로 만드는데 제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보답해 드릴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망치 부인이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 또 망바타를 파견하는 거예요. 자, 우리 문용식 후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 보내드리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